그래서 국제 에너지 기구가 낸 거에 의하면은 이거 6가지 정도의 전략을 갖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뭐 수요 조절, 에너지 전략, 뭐 효율 향상, 그다음에 수소도 확대해야 되고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의 전기화입니다. 전기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 당연히 해야죠. 무탄소 에너지니까. 그다음에 탄소 부식 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거, 요것이 바로 일렉트리피케이션, 에너지 이용의 전기화입니다. 요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그 도시가스 써가지고 취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전기로 써야 된다. 그거 다 전기로 써야 되고 그 전기를 갖다가 무탄소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무탄소 에너지는 뭐냐? 재생에너지 원자력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국제 그 에너지 기구 이거 원자력이 아닙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에 의하면은 전기 사용이 현재 한 20% 돼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한 20%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2050년에는 50% 2배 이상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커버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탄소가 나오냐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 전기를 사용해서 무탄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지면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한 거 다 난방 이런 것도 다 전기로 해야 되고 다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2050 탄소 중립인데 전기만큼은 무탄소 전력으로 2035년까지 해보자라고 던지고 있어요. 2035년 얼마 남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뭐 거의 한 70%, 거의 70%가 지금 가스, 석탄에서 나오거든요. 20%가 원자력이고 10%가 재생에너지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무탄소 전원은 재생과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봐서 화력발전이 대략 한 8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것이 20% 이하로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예상입니다. 기본적인 예상이고요.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2050년대에 그 전력에너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이 대략 한 25%, 24%, 태양광이 23%, 원자력이 한 16%. 그래가지고 세 번째 전력원 정도 될 것이다 하는데 국제에너지기구는요, 사실은 원자력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결코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갖다 주장하다든가 원자력을 갖다가 이렇게 지지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쪽 관점을 봤을 적에도 현재 수준보다 3배는 건설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현재 수준보다 3배는 건설해야 된다. 현재 연간 약 7기가와트, 1000메가와트 기준으로 해서 한 7기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3배 이상 24개씩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 봤을 적에는 이게 원자력에 대해서 이게 수용성이 좀 더 좋아지고 특히 또 뭐 SMR 같은 거 개발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원자력의 포션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원자력을 주목하고 있는 민간 투자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제가 약간 놀랍니다. 원자력이 요즘처럼 이렇게 민간 섹터에서 그것도 뭐 민간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같은 영국의 투자은행인데요. 이런 데서 원자력에 투자할 만하다라고 나오는 거는 제가 사실은 이제 원자력 여기서 이 바닥에서 한 것도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건 처음 느껴봐요. 사실 민간 투자에서 원자력 투자를 하다가 나온 것이. 그래서 바클레이즈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인데 이게 4월 때 나온 보고서인데 원자력에 투자할 만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주장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모탈리티 레이트 사망률을 보게 되면은 원자력 제일 낮다 이거예요. 원자력 여기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그 뭐죠? 그 폐기물도 보게 되면은 원자력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양으로 봐서 작다 이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솔라, 배터리 이거 비교가 안 되죠. 뭐 600만 톤 나옵니다. 1년에. 1년이라고 되는데 뉴클리어 6천 톤. 이게 안 되죠. 근데 크레딧 스위스, 이거 스위스에도 투자은행입니다. 이 중에서 한 것도 10가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기술로서 SMR을 꼽고 있어요. 이런 건 저 봤을 때 이게 참 뭐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이게 그 반핵하시는 분들 또 이제 뭐 재생에너지 강조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은 원자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 유엔에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거예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는 건 늘 이제 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그런데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이게 유엔의 유럽경제위원회입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원자력을 지속 가능한 발전 에너지로서 공부할 만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17가지 뭐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기준이. 이 기준 이러면 human right,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에도 이것이 보탬이 되는가. 이게 뭐냐면은 원자력 같이 저렴한 에너지로 해야지만이 이것이 누구나 이거 인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이게 인권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환경 공해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원자력 평가해 보니까 이거 뭐 원자력 이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 추천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냐면은 유럽이 2019년도에 유럽의 그린 딜이라는 걸 정책을 세우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원자력을 갖다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다가 유럽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자력을 갖다가 지지한 나라들이 있는 프랑스, 뭐 핀란드, 뭐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반면에 영국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자력이라면은 아주 뭐 그냥 그 치를 따른 뭐 아주 그런 또 국가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2019년도에 유럽의 이제 그린딜 정책을 세우면서 그린딜에 들어가야지만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갈 뻔했어요. 거기다 들어갈 뻔했는데 막판에 이게 뒤집힙니다. 뒤집혀가지고 2020년 1월 달에 이제 그린딜 갖다가 정책 발표를 하면서 원자력을 제외 딱 했어요. 근데 제외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유엔도 나서가지고 이걸 넣어줘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수출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체코가 그러는 거예요. 유럽 그 EU 연합 보고서 나 이거 원자력 발전 해야겠는데 체코가 지금 화력 발전의 의존도가 한 60% 됩니다. 얘가 해야겠는데 내가 탄소 중립 위해서 그래서 원자력 발전 해야겠다. 근데 돈 지원해달라. 유럽에서 돈 좀 지원해줘야겠다. 말 안 해주겠다. 난 탄소를 계속 내뿜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도 나서가지고 이런 걸 해서 이제 정책 기준을 좀 바꾸라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유럽 내부에서 그린딜 금융지를 위한 분류책의 지속적인 신임 좀 복잡한 위원회예요. 유럽의 커미티들이 좀 복잡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 워낙 여러 나라들이 그 개입돼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포괄적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린딜에서 금융지를 바뀌려면 분류체계 이게 뭐냐면 자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그 분류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신의 문화가 뭐냐면은 내가 이걸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뭐 신탁 뭐 이런 걸 하더라고. 이 커미티가 갖고 있는 의무가 그걸 인정해 주는 이걸 해보니까 자기들이 해보니까 원자력이라는 것이 다른 기술들과 비교할 적에 특히 그겁니다. 원자력이 다른 기술들과 비교할 적에 뭐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유로피안 커미션 집행부에다 보냈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이제 이걸 갖고서 바탕해가지고 6월 달에 결론 낸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뉴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소노미 분류 체계에 들어간다는 건데 여기 들어간 건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 탄소 중립이 뜨면서 도저히 원자를 갖다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두 축으로 해서 구성될 것이다. 라고 할 것이고, 뭘로 해서 이제 피해가 있냐면 에너지 저장 수단에 달려 있어요. 배터리가 기가 막힌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값도 싸고 무한정 에너지 저장할 수 있다면은 재생에너지로 갑니다. 가능한데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수소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저장 수단이니까 이런 거 달려 있고 원자력의 키는 SMR 기술 성공할 것이냐 하고 사용후 해결료 처분 시설입니다. 사용후 해결료 처분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또 많은데 이거 첨부로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스웨덴에서 분석한 건데 사용후 해결료 처분 위험하다 떠드시는 분들 이거 보시면 5만 년 후에 겨우 좀 발생하고 그마저도 충분히 안전해요. 이것이 이제 이게 환경방선 수준인데 이거 훨씬 안전해요. 기후위기 100년도 안 남았습니다. 5만 년 걱정할 것이냐 5만 년 후에 발생할 거 100년에 걱정할 것이냐 그거 저는 항상 묻습니다. 그거 하나 묻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원자의 키는 SMR을 가지고 훨씬 안전한 발전소를 갖다 만들 것이냐 그거하고 사용 해결 처분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고요.